왜? 속 안 좋아? 네. 급하게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먹으면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원래 군마켓밥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좀 많이 먹었더니 과식은 좋지 않아. 과식은 좋지 않지. 일단은 137번. 이게 F1, 2, 3 이 주칙성을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F1이 1 나오고 F2가 5 나오고 F3이 3분의 35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fx로 주어져 있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떠서 하는 거냐면, 얘는 fx분의 1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라서, 나도 fx분의 1을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fx분의 1이라는 애를 새로 그냥 gx라는 함수로 새로 내가 정의를 했어. 난 이걸 gx라고 할 거야 라고 내가 그냥 새로 만드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는 애가 1부터 20까지 집어넣은 게 f1분의 1이 아니라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이런 식으로 내가 새로 정의한 함수에다가 1, 2, 3을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g20까지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얘가 뭔지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그럼 gx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gx는 fx분의 1이라고 내가 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fx분의 1이 의미하는 거는 주어진 fx를 역수로 만든 거야. fx분의 1이 됐으니까. 그럼 주어져 있는 것을 역수로 만들면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3.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분모가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합차공식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합차공식으로 쪼개주면 2x 플러스 1이 하나, 2x 마이너스 1이 하나, 그리고 분자에는 3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부분분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부분분수 하는 거에 뭐였냐면 3은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분의 1.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2라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친구가 뭐 2분의 3으로 합쳐지긴 하겠죠. 이 친구가 2분의 3으로 합쳐진 채로 여기 이제 구해준 건데, 그럼 gx 구했으니까 쟤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결국 뭐였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건데 2분의 3은 어차피 다 가지고 있을 거라서 2분의 3 곱하기 먼저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얘가 20을 집어넣게 되는데, 20을 집어넣으면 39분의 1 빼기 41분의 1 이렇게 2분의 3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다시 써보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이 39분의 1 빼기 41분의 1.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가 다 사라진다는 게 보이게 되면서 가운데 있는 것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없애다가 양쪽 두 개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남는 것은 2분의 3에다가 1에서 41분의 1을 뺀 거니까 41분의 40. 그래서 이거 약분이 얘네 둘밖에 안 돼서 답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41분의 60이라는 안 예쁜 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끝.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일단 얘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gx라는 개념은 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fx분의 1이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인수분해를 캐치하는 게 중요 포인트긴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니까 나연이가 바로 했던 것처럼 요거를 잡지 못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다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사실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영역인데, 일단은 우리가 힌트부터 얻어야 되겠다. 근데 뭔가 이런 문제를 보면 답은 0일 것 같거든? 왜냐면 처음에 나온 힌트가 저 3개 더했더니 0이었다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건 딱 봐도 뭔가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분자가 0이 되면은 분수가 0이 되니까 뭔가 해.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써먹기 위해서 이 친구를 통분을 해봤는데 문제에 주어진 거 통분 한번 해보니까 A, B, C로 분모가 통분이 되면서 분자가 A에는 BC가, 얘는 AC가, 얘는 AB가 필요하게 되면서 통분하게 되면 분자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가 돼. 이렇게. 근데 얘가 0이 된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분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하지만 분자는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는 0이다. 하지만 A, B, C는 0이 아니다라는 분모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쓸지 안 쓸지는 몰라. 0이 아니라는 사실 안 쓰겠지. 그래도 일단은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통분이다. 이거 어마무시한 걸 통분할 거예요. 자. 진짜요? 응. 괜히 기계 쓴 게 아니겠지? 자, 우리가 분모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는 A 플러스 B가 하나, B 플러스 C가 하나, 아니, C 플러스 A가 하나. 요거 세 개가 곱해져 있는 분모로 통분을 해주는 거야. 그럼 부족한 걸 곱해줘야 되니까. 그럼 부족한 거를 곱하게 되면 얘한테는 B 플러스 C가 필요해서 A제곱에 B 플러스 C가 곱해지고 B제곱한테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는 있는데 C 플러스 A가 없으니까 C 플러스 A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C제곱한테는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없으니까 A 플러스 B가 곱해지겠죠. 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3ABC 본연의 모습으로 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자가 지금 얘가 이거 뭔가 규칙성 이게 잘못 지었어?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야. 분자가 자기 주장이 강해.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잘못 껴져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 묶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분자를 건드리는 일이라서 이제 분모는 잠깐 두고 분자만 건드려 볼게요. 그럼 일단은 얘가 잘못 묶은 것 같으니까 내가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걸 다 전개하면 A제곱 B, A제곱 C 플러스 B제곱 C, A B제곱, A C제곱, B C제곱, 플러스 3A B C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묶을지가 지금 가는 것. 근데 지금 여기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사실 누구냐면 얘야. A, B, C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문자를 잘 보면은 문자가 6개가 있는데 여기 3ABC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3ABC를 어떻게 할 거냐면 ABC가 3개 있는 걸로 쪼갤 거야. 이렇게. 약간 그 옛날에 2분의 1을 묶인 A-B의 제곱 이걸로 이제 인수해야 되는 거. 잘못했다. 그랬다. 주름이 좀 웃기겠는데. 이게 인수해야 되는 거 있잖아. 공식 중에서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저 3ABC를 굳이 ABC가 3개 있는 걸로 바꿔서 어떤 느낌으로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는 6개 중에 2개가 여기 ABC 하나랑 짜게 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짜게 지어주려고 하냐면 잘 묶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묶을 때 정말 신중하게 묶어야 하는데 지금 처음에 묶여있던 거를 잘 보면 A제곱끼리 B제곱끼리 C제곱끼리 묶어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저거 제곱으로는 절대로 묶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곱으로 묶자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3ABC라는 애는 제곱이 없어. 2차항이 없기 때문에 얘까지 같이 묶으려면 일단 2차로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묶어줄 때 1차 또는 항이 2개, 문자가 2개 있게는 묶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약간 그 포인트를 잡아줄 거거든요. 자, 내가 처음에는 문자가 한 개인 걸로 묶어보려고 했는데 한 개인 걸로 묶어봤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다 B로 묶는 거야. B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묶는다고 쳤을 때 A제곱이 있고 B제곱, C제곱이 있는데 AC만 생기고 EAC가 안 생겨서 완전 제곱식이나 뭐 그런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 문자 한 개로 묶는 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문자를 차라리 2가지가 있게 묶자 같아서 이 친구를 어떻게 묶기 시작을 했냐면 A, B를 가진 애들로 묶을 거예요. 자 근데 A, B를 가진 애 중에서 이 친구를 보면은 A, B로 묶었을 때 얘는 A만 남아. 그 다음에 또 A, B 가지고 있는 게 얘인데 A, B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A, B로 묶으면 플러스 B만 남아. 그 다음에 A, B, C 중에 하나를 갖다가 A, B로 묶으면 플러스 C만 남아요. 요렇게. 신기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B, C를 가진 애를 묶어줄 건데 B, C를 색깔 바꿔서 B, C를 가진 이 친구랑 어디였지? 이거랑 근데 이 친구는 B, C로 묶으면 A만 남아. B, C. 그 다음에 이 친구를 B, C로 묶으면 플러스 B만 남고 얘는 C만 남아요. 이렇게.
그럼 남은 것들을 묶으면 뭔가 규칙이 있겠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연두색으로 밑줄을 친 다음에 이거를 묶어주게 되면 얘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AC, CA죠. 그래서 CA로 이렇게 묶는다고 했을 때 얘는 CA로 묶으면 A만 남고 얘는 B만 남고 얘는 C만 남아요. 아, 묶을 수가 있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나머지를 다 바로 안 하나에 집어넣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묶이게 돼요. 이게 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이게 분자인데, 즉 여기에서 주어진 애가 여기 분자에 얘가 들어가 있고 분모에 지금 A 뿔 B, B 뿔 C, C 뿔 A가 들어가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둘둘둘 쫙 찢어진 이 친구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0으로 가면서 분자가 0이 되니까 얘도 0이 돼요.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유리함수 확인 체크들이 궁금한 거 있어? 잠깐만요. 풀었던 데까지는 없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럼 우리 다음 챕터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은 직선이 만나지 않게끔 또는 만나게끔 하는 거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자, 어떤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친구는 과정은 좀 긴 편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풀이만 봐도 조금 가늠은 오겠지만, 그래서 발전예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금방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발전예제인 발전예제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1차 함수의 기울기를 모르게 되면서 경우를 나눠야 돼. 기울기가 만약에 0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1차 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경우를 나눠야 돼서 발전이 달려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이거 안 만나려면 또는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인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이겠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1순위겠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x-1분의 1 플러스 2. 그치, 얘가 원래 2로 묶인 x-이 있었을 건데 그럼 y를 되려면 1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쪼갰을 때 1이 남고 여기에 약분한 2가 남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다. 정근선의 교점이 제 1사분면에 있으니까 1사분면을 조금 부각해서 그리면 x가 1일 때 정근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 정근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제가 지금 양수니까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르는 유리함수였기 때문에 그려줘야 되는데 x에다가 0을 넣으면 1이더라고. 그래서 0,1을 지르는 유리함수가 그려줘야 되니까 약간 정근선에 매우 가까운 애가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나쁘지 않게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렸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얘가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처음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저 직선이 1차 함수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상수함수인가를 따져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k가 0일 때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k가 0이어서 기울기가 0이었다면 만약에 k가 0이면 직선이 y는 2가 될 텐데 지금 내가 그린 정근선이 y는 2야. 그 말은 즉슨 k가 0이면 얘는 정근선이 되어버리는데 만나지 않지. 정근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 k가 0일 수 있다까지 일단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k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려고 k가 0이 아닐 때, 즉 얘가 1차 함수의 개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어떨까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는 만난다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만난다, 교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연립을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유리함수랑 요 1차 함수를 연립을 해서 만날 수 없게 할 거예요. k가 그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연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어진 유리함수랑 2x-1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해도 돼.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문제에 주어진 거 똑같이 하면 이 친구랑 kx 플러스 2가 똑같다라고 나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교점일 텐데 x가 존재하지 않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양면에다가 x-1을 곱해서 이거 0될 일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곱하셔도 돼요. 그럼 2x-1이 얘랑
얘랑 곱한 건데 전개해주면 k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양변에 똑같이 2x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2x를 날리고 마이너스 1을 오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k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데 자 여기서 얘가 원하는 거는 만나지 않도록이야. 만나지 않도록이 의미하는 거는 교점이 없어. 그럼 교점이 없다는 거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어. 그럼 우리가 이 이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거는 얘는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 그치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k제곱 또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k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k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서 0보다 작으니까 얼마나 크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 아이고 여기 k가 들어가고 0보다 작다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마사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나왔어.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0일 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졌는데 아까 0일 때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여기다가 등호 맞추고 하면 돼요. 0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그래서 이게 뭔가 생긴 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결국은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뭐 이런 말 하면 내가 무조건 연립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연립방정식인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건 기울기가 0일 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로 봐줘야 된다는 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는 걸 같이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세 개 중에서 딱 한 개만 할 건데 이거는 만나도록을 하자. 199번에 199번에 있는 만나도록 하는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것만 한번 합성으로 더 넘어가야겠다. 이제 안 지워볼게. 한번 인공 눈물 있나? 자, 공부하겠다. 하는 생각이 대답은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문제가 합성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 그래서 이거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아는데 함수를 구해야 하면 1번 방법을 근데 그냥 답만 구하면 되면 2번 방법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 만들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F1x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10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F1은 그냥 fx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F1x는 그냥 fx랑 똑같은 이거야. x-1분의 x 플러스 1 얘랑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f2x가 뭔지를 지금 보니까 F를 먼저 써야 되는데 f2x는 F2x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랑 F1을 합성한 거. 그래서 우리가 F를 두 개 합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럼 F 안에 fx가 들어간 거랑 똑같아. 이렇게. 근데 우리 fx가 합성이 된 거라고 치면은 여기 x 자리에 그대로 fx가 들어가게 되면서 x 자리에 fx를 넣어주면 돼. 매우 귀찮아 보이는 작업을 지금 쌤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럼 우리 fx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fx 뭔지 아니까 이 fx 자리에다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fx를 그대로 넣어. 그러면 x-1분의 x 플러스 1이 fx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x-1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는 흰색으로 막1 뿌리. 그래서 나는 fx에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fx 넣은 것뿐이야. x-1분의 x 플러스 1.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 관분수 정리하는 건데 정리할 때 우리가 제일 편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분모에 둘 다 x-1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x-1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x-1을 곱해서 분모를 날려주는 게 분분수 만들기 훨씬 좋아요. 그럼 뭐 날려버리면 자 x-1이 얘랑 곱해지면 분모가 날아가니까 x 플러스 1 에서 얘랑 1이 곱해진 x-1을 뺀 거랑 그 다음에 분자는 얘가 곱해지면 분모가 약분되면서 x 플러스 1 거기에다가 x-1을 더한 거랑 비교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분모는 당연히 분배했을 때 2가 남고요. 분자는 2x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결국은 간단한 x가 되더라. 그래서 분명 합성함수를 구했는데 x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참 간단해져. 왜냐면 f3x가 의미하는 바를 보자. f3x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f 안에다가 지금 여기 보이지? f 만약에 3이면 n에다가 2를 넣어야 하는데 그럼 얘는 f3은 F랑 F2를 합성한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내가 구한 F2X를 합성한 거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f2x가 방금 내가 x라고 구했으니까 여기에 x가 다시 들어가. 이렇게. 근데 fx 방금 전에 위에서 나왔으니까 뭐 무령 fx 나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f4x는 f 안에다가 f3x를 합성한 거랑 같은데 f3x가 fx라는 것을 방금 했으니까 f 안에 fx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그냥 f2x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러면 이 패턴대로라면 홀수 번째에서는 계속 fx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짝수 번째에서는 계속 x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f101. 근데 101이라 하면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홀수 번째는 fx랑 똑같으니까 얘는 fx랑 똑같아서 그냥 x 마일분의 x 플러스 1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10 넣어줘 라고 했으니까 답이 9분의 11입니다. 근데 요거 패턴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이 합성함수 만드는 거는 결국은 x가 나오는 순간을 찾으면 돼. 그 순간 끝이야. x가 나오는 순간 끝.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렇다면 너무 귀찮은데요? 합수 잘 만들어야니까 너무 번거로운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f100이 10인데 그냥 f10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f10을 구하게 되면 저기에다 10 집어넣었을 때 9분의 11입니다. 네. 그러면 f2 1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f 안에 f10이 들어간 거라서 그냥 f 안에 f10이 9분의 11이니까 9분의 11을 넣은 거랑 똑같아. 그럼 9분의 11 저기다가 집어넣어보면 9분의 11에서 1을 뺀 게 분모, 1을 더한 게 분자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잖아? 그럼 9분의 2분의 9분의 20이야. 그럼 공분수에 의해서 10이 나오지. 그래서 분명 10을 넣었는데 9분의 11이었다가 10이었다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F3를 한다고 치면 F 안에다가 방금 나왔던 10을 또 넣는 거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9분의 11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거 홀수 번째는 9분의 11, 짝수 번째는 10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합성함수는 이거만 찾으면 돼. 소수정할 때는 1번으로 해야겠지. 그렇지. 합성함수를 구해서 결국에는 얘가 규칙에 의해 홀수 번째에는 fx가 짝수 번째는 x가 나온다. 그래서 f101, 10은 fx와 같기 때문에 f101의 10은 f10과 같아서 이거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풀이가 깔끔한 애를 하나만 해야겠다. 다는 아니고 풀이가 그나마 깔끔하다의 기준은 뭐냐면 합성을 많이 하지 않아도 x가 나오는 아이가 조금 깔끔한 편인데 가능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 역함수를 만들어줄 건데, 그 밑에 있는 거랑 그냥 하면 되겠다. 그 밑에 204번에 있는 걸로 한번 보면은 204번에 있는 아이를 유리함수를, 역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게 x, y분의 2x 플러스 1인데, 우리 신기하게도 역함수는 표준형보다 얘를 쓸 거예요. 이 일반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형의 상태에서 역함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리함수가 있었어. y분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자. 204번. 204번에 있는 아이야. 이거 하고서 215번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하니까 일단 방법은 이래. 우리가 늘 그랬듯이 역함수를 만들 때에는 x, y가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y 자리에 x가 차지하고 x 자리에 y가 차지하게 되면서 y 이렇게 돼요. x랑 y 위치가 바뀌었어. 근데 우리가 누가 함수를 이렇게 써? 함수는 당연히 y는으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모에 있는 이 y-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y-1을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좌변이 xy-2x가 되고 우변이 2y 플러스 1이 돼요. 네. 두 번째, y가 있는 거는 좌변으로 없는 건 우변으로 보내. 그럼 y가 있는 거를 좌변으로 보내잖아? xy에서 2y를 뺀게 되니까 x-2 y가 돼요. 얘가 넘어가면 2x 플러스 1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y가 넘기기 위해서 넘겨주면. 그렇지. x-2를 넘기기 위해서 얘가 나눠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y만 넘게 되는데 그래서 y, 즉 역함수는 x-2분의 2x 플러스 1이야.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있던 거랑 달라질 게 없는 거야. 그치? 처음에 있던 거랑 똑같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역함수 이유라기보다는 역함수를 그럼 빨리 만드는 법이 있어. 왜냐면 이거를 다 하잖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왜냐면 한 문제에 역함수를 2개 구할지도 모르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럼 역함수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거 fx랑 gx 쓴 다음에 이거에 역함수들 갖다가 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2번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 역함수를 빨리 만드는 방법이 있어. 자, 지금 여기에 우리 숫자가 4가지가 있어. 왼쪽 위, 오른쪽 위, 이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숫자가. 그래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단 말이야. 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는 바뀌고 2개는 안 바뀔 거야. 근데 안 바뀌는 건 누구냐면 주황색과 파란색에 있는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의 숫자는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역할을 만들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는 안 바뀌니까 일단은 왼쪽 아래에는 x랑 오른쪽 위에는 플러스 1은 절대 안 바뀐다. 1을 기억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바뀌게 되는데 뭐가 바뀌냐면 얘네 둘이 바뀌어. 근데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부호도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2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바뀌면서 마이너스 2로 바꿔서 내려가게 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마이너스 2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부작용으로 플러스 2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숫자가 똑같고 부호가 달라가지고 바뀌었지만 똑같은 애가 된 거지. 우연히.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푼다면 이 역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역함수니까 f 인버스 x라고 쓰고 이것도 그럼 금방 할 수 있겠다.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에는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x랑 플러스 3은 안 바뀌어.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a로 내려가야 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갈 때는 그냥 플러스 1로 올라가서 x가 생겨야 돼. 역함수 뜻이야. 근데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a가 1이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초록색으로 풀 수 있어. 저기 분자가 1인 것 같은데 그냥 1로 냅두면 돼요. 분자가 1인 거? 시 같은 게 없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네. x가 없는 거? 네. x가 없는 거는 0x가 있는 거야. 아 0x 플러스 3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둘의 위치 그냥 바꾸면 되지.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3?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돼. 맞아.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거는 처음에만 이제 까먹을 수 있는데 나중 가면은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가 바뀌어. 바꾸고. 근데 처음에 이제 부호 안 바꾸고 그래가지고 틀린 형태가 종류 있는데 넘길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서 이거는 패스하고 연습 문제는 162쪽까지만 풀어오면 돼. 숙제로. 듣고 있니? 162쪽까지만 풀어오면 돼. 163쪽은 안 해도 돼. 162쪽. 거기까지 숙제야. 자, 넘어오면 돼. 126쪽으로 와. 무리식. 무리식은 예제가 하나밖에 없어. 진짜 초스피드로 끝낼 수 있어, 우리. 예제가 그러네? 응, 얘는 예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고등학생은 루트 범위에서는 다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막 i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만 했지 사실은 막 엄청 더 복잡한 거는 크게 안 했어. 안 나오지 않아. 맞아. 왜냐면 우리가 이 뒤로부터는 함수를 다루게 되는데 함수는 실수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허수는 이제 다루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건 루트란 말이야. 실수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루트는 근데 제일 복잡하고 우리가 고등학생 범주에서는 건드릴 수 있는 게 크게 없어. 그래서 무리식은 예제가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리식은 루트가 살아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 이 친구가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수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 그러면 유리식은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유리식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무리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완전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 중에서 유리식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무리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수는 바로 루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식은 대부분 루트 안에 x가 들어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무리식의 대표적으로 보고 이 친구를 다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이게 루트 있지.
근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식을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식만 볼 거니까 y는 쓰지 말자. 루트 안에 만약에 x-1이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따가 식 있지? 우리가 사실 허술한애는 허상의 수라고 배우잖아. 이거 존재하지 않는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수들만 이제 보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서 허술을 배운 게 앞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허술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존재한다 정도로 넘기는 거라서 앞으로 허수 자체는 크게 나오진 않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루트의 조건이 뭐냐면 실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루트의 조건은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어야 돼. 왜냐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니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럴 때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루트가 분모에 있네. 루트가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가 원래는 0 이상이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얘가 분모에 있다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유리식의 조건 때문에 얘는 여기에 0이 빠져요. 그래서 0보다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루트가 그냥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것을 0 이상으로 만들면 되고 루트가 분모에 있을 때는 0이 안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무리식 때 배운 거는 사실 크게 없어. 우리 무리식에서 크게 배운 거는 뭐 유리화? 말고 없어. 이 좀 진동을 그래서 우리가 무리식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 소때 배웠던 유리화라는 아이를 이제 해봤자 뭐 근호끼리 곱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다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지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뭐 크게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유리화가 메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숫자가 있을 때에도 유리화가 굉장히 귀찮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유리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습 단계로 들어가서 필수제 1번으로 가면 그럼 무리식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일단 딱 봐도 귀찮아. 딱 봐도 귀찮아. 근데 우리가 유리화를 할 때는 당연히 기준은 분모. 그래서 분모가 루트가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분모가 항이 2개 이상일 때에는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 거 부호가 다른 걸 곱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한테 곱해줘야 되는 거는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 친구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유리화는 가운데 부호가 다른 걸 곱하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를 위아래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 제곱식을 써도 될 것 같아. 똑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럼 분모는 얘를 제곱한 x 플러스 1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제곱한 x 마이너스 1을 뺀 것과 같아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서 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이랑 루트 x 마이너스 1이었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하면 분모는 매우 간단해. 분모는 그냥 2야. 그 다음에 분자에서 얘랑 얘는 합칠 수 있어. 2x. 그 다음에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끼리 합치면 그렇지. 그럼 부모 분자에 둘 다 2가 있으니까 약분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2를 약분해주면 결국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루트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x가 루트 3이라고 문제에 나와있기 때문에 x에 루트 3을 집어넣을 거야.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3 빼기 1은 루트 2. 너무 길게 썼네. 우리가 루트 2가 나오니까 더 이상 계산이 불가해서 답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리화를 또 해야 돼요 생각하시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를 그냥 넣고 싶은데 그냥 넣으면 루트 안에 루트 있어.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배운 적 없단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거를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옛날에는 이중 근호라고 해서 제곱하면 되나? 아니야, 제곱해서 안 풀리는데 교육과정에 이중 근호라는 게 있었는데 저거를 푸는 공식을 원래는 배웠었어. 이거는 근데 다는 못해. 다는 못하고 어떤 이중 근호가 가능하냐면 루트 안에 a 플러스 2 루트 b 여기에 2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만 풀 수 있어서 고등학생 범위에서도. 근데
네. 약간 그게 된 거지. 이거 이중문으로 그걸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거 곱해진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가 다 안 되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풀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빠져. 그래서 완전히 빠진 거야. 완전히? 응. 너는 이중문 안 배워. 졸업할 때까지? 응. 오. 이중문은 막 앞으로도 이것도 지금 중학생 애들 추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중문호는 없어? 자, 우리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럼 당연히 y는 무리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하겠죠.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정의역, 치역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예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있어. 근데 아까 전에 나와 있었어. 아까 전에 우리 했어. 이미 무리식이 정의가 되려면 어때야 하느냐? 루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어야 한다만 고려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0 이상이 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 친구는 x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무리함수는 그러면 정의역이 어느 한 순간을 기준으로 그거 이상이 되거나 뭐 만약에 마이너스 x는 반대로 바뀌면서 이하가 되거나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클 때만 보거나 작을 때만 보거나만 이거를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순수한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건지를 볼 거예요. 그럼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역함수를 만들어 볼게. y는 루트 x의 역함수는 굉장히 간단해. y는 루트 x는 역함수를 만들 때 양변의 제곱을 해. x, y 위치를 바꿔. 그 다음에 y만 남기기 위해서 제곱을 해. 그러면 y는 x제곱이. 근데 y는 x제곱이 2차 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와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즉 루트 x는 x제곱이랑 역함수 관계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y는 x제곱은 그냥 그릴 수 있잖아. 네. 그냥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요. 그렇다면 근데 여기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루트 x는 정의역의 조건 때문에 x가 0 이상일 때밖에 못 보거든. 그래서 2차 함수를 원래는 U 모양으로 다 그려야 하지만 0 이상인 것만 그릴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만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시킨 게 무리함수일 테니까 그럼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반쪽을 y는 x로 대칭시킨 모양이니까 마찬가지로 u 모양이 뒤집어진 애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니? 왜 y는 x가 대칭선이 되는 거예요? 역함수는 x, y가 위치가 바뀌는 건데 우리 대칭이동 때 이걸로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하면 x, y 위치 바뀐다고 배우잖아. 저것도 그거구나. 근데 역함수의 개념은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시킨 거야. 그래서 개념 자체가 x, y 위치가 단순히 바뀐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대칭시킨 함수를 우리가 서로 역함수라고 그러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은 일단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뻗어나가는 생리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를 그러면은 안에 있는 부호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일단은 방금 전에 봤던 대로 우리가 y는 루트 x라는 애는 그러면 2차 함수의 역함수랑 마찬가지니까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근데 곡선으로 뻗어나가는 애가 y는 루트 x예요. 근데 부호가 플러스랑 보작이 없잖아. 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아래 마이너스가 붙었어. 근데 우리 x의 부호가 바뀌는 건 무슨 대칭을 했기 때문에? x가 바뀌는 거는 y축 대칭?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y축으로 대칭시켰어. 그렇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0,1 기준으로 왼쪽 위로 뻗어나가는 애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그럼 y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아이냐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을 때가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축 대칭을 할 거야. 근데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y의 부호가 바뀌는데 이 y의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죠. 근데 여기서 누가 마이너스 y를 써? y가 남겨놓으니까 마이너스를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데 이 친구는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아이가 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둘
바뀌어. 그래서 0,0 기준으로 아래로 뻗어나가는 라인은 원래 루트 x의 원점 대칭을 한 친구로서 루트 밖에도 루트 안에도 둘 다 마이너스가 달리면 원점 대칭이 된 아이가 되면서 왼쪽 아래로 뻗어나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냐면 y는 하고 무리함수로서 루트가 있을 거고 여기에 x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의 부호와 여기의 부호를 보고서 이거 둘 다 플러스네? 그럼 이건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야 돼.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x의 개수의 부호가 무엇인지, 루트 앞에 부호가 무엇인지를 따져주면 돼서 예를 들어서 식이 평행이동하고 뭐 원점 뭐 하고 이동을 다 했어.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어떤 애가 되냐면 이렇게가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숫자가 있긴 한데 우리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부호를 봤을 때 루트 밖에만 마이너스가 있구나. 그럼 이건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 대칭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서 우리가 어떤 점의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겠구나 라는 모양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 건데 무리함수는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방향만 잘 익히면 정의역 치역 구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루트 여기 ax가 있었어. 네.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른쪽 위로. 그치, 오른쪽 위로 갈 거야. 왜냐면 플러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니까 얘가 오른쪽 위로 가야 해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무리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첫 번째 꼭지점을 찍는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가 몇 컴마 몇을 기준으로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이 기준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꼭지점이 어디냐면 꼭지점은 그치 루트 안이 0이 되는 x 즉 0일 때 근데 0,0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호를 보고 이거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오른쪽 위로 가야 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냥 내가 그래서 이거 맨날 얘들아 여기 점이 있는데 털 하나가 자란 거야. 내가 얘기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징그럽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징그러운데 이거 저쪽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자란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는 정의역이 그래프만 그리면 바로 알 수 있어. 정의역은 당연히 x가 0 이상인 게 정의역이고 y는 0 이상인 게 정의역이죠. 왜냐면 y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 치역을 매겨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봤어. 이 친구는 당연히 x의 부호가 바뀌었겠죠. 안쪽에만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얘가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네. 그렇다면 얘는 정의역이 x가 0 이하인 거겠다. 근데 치역은 y는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y가 0 이상인 거겠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냥 식식을 보고 이거 정근선이 2일 때랑 3일 때네. x는 2 x는 2가 아니고 y는 3이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무리함수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x는 커지고 있는 거고 y도 커지고 있어.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무리함수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무리함수 됐어요. 안 채워진 동그라미 아니. 안 채워. 왜냐면 루트는 0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 않아. 우리 고등학교 과정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루트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어. 그래가지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정도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평행이동을 한 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프만 그릴 줄알면 무리함수는 사실은 별게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원래 이 친구가 있었지? 이 친구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꼭지점은 0,0이었어. 사실 근데 그거 말고는 큰 특이사항이 없긴 하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평행이동을 했다면 루트 안에 A로 묶인 상태로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마찬가지로 X에는 X-P가 들어가고 맨 뒤에 Y축으로 이동한 만큼 붙어요. 따라 붙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결국 꼭지점이 뭘로 바뀌었겠어? P 그치? P크면 크겠지.
그치? 왜냐면 0,0이었던 애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리함수는 안에 ax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루트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개수로 묶어주면 돼요. 만약에 얘가 2로 되어 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보기가 불편하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거를 x의 개수로 묶은 형태로 바꿔주면 보기가 조금 편해.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네?가 바로 보이니까. 아, 근데 이것도 이따가 뒤에서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거 오른쪽 위로 가니까 x는 p 이상이고 y는 q 이상이야. 왼쪽 아래로 가고 있으면 x가 p 이하고 y가 q 이하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정의역 치역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해봤자 꼭지점 찾기, 정의역 치역 찾기. 그래서 얘는 정의역 치역 말고 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유리함수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광범위해. 근데 무리함수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유리함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무리함수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 친구 있지? 이거 x의 개수로 묶어주기 전이 얘는 일반형이야. 그리고 이렇게 개수로 묶어주잖아? 그럼 그 순간 표준형이 돼. 엄청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뒤에서 한번 같이 해보지 뭐. 여기 패스하고 여기.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럼 그려볼게. 세 개 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한번 보면은 금방 적응할 거라서. 자, 일단은 우리 1번은 이건 일반형이야. 그거 내가 했던 건데 근데 이거 짱 나왔네. 얘가 일반형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루트 안에 있는 거를 x의 개수로 묶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이 친구는 p가 마이너스 2, q가 1인 거니까. 자, 그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려야겠다. 얘가 지금 꼭지점이 그럼 어디냐면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고 y축으로 1만큼 간 거니까 평행이동 한 만큼, 즉 마이너스 2,1에다가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1에 점을 찍어요. 그 다음 부호 판단인데 지금 루트 바깥에도 플러스고 안쪽에도 플러스네. 둘 다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가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 근데 만약에 방법 잘 듣고 어떤 게 있냐면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근데 0을 넣으면 루트 4 플러스 1, 즉 3이 되니까 얘가 0,3을 지날 수밖에 없지. 이거를 지나가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0을 넣어보는 거지. 저것도 표시시켜야 돼, 교점도? 그치. y축과의 교점은 대부분 다 그려줘야 되고 나중에 수행평가에서는 꼭 그리라고 하실 거야. 이건 광란치던 둘 다 그리라고 하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 자, 이번에는 표준형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위치가 좀 이상해. x가 뒤에 있잖아. 그래서 x를 앞으로 당길 거예요. 그럼 x를 먼저 앞으로 당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 x의 개수로 묶어야 표준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x의 개수로 묶는 거야. 이렇게. 자, 묶었어. 자, 이렇게 묶고 나서 보니까 아까 이 친구는 꼭지점이 x 옆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것은 2, y축으로 1만큼 간 거니까 얘는 제 4사분면이 부각이 될 수 있게 그림을 그릴게요. 그 얘는 그려줄 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x는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에다가 점을 찍어요. 이 친구가 꼭지점이야. 자,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얘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 x의 마이너스니까. 왼쪽 위로. 그치?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얘는 왼쪽 위로 가는데 0을 넣어봐. 여기다 0 넣잖아. 그럼 넣으면 얼추 루트 2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거 얼추 얘가 1점 얼마니까 0점 얼마야. 그래서 얘가 약간 이런 느낌? 0과 1 사이 어딘가를 지나가야 돼서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얼추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왼쪽 위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네. 이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걸로도 캐치할 수가 있죠. 마지막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루트가 앞에 있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앞으로 당겨서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루트 안에 있는 것을 x의 개수로 묶었어. 묶으면 혹시 분수인데요? 괜찮아. 분수여도 괜찮아. 분수일 수도 있지. 그래서 플러스 2 뒤에다가 달아준 다음에 꼭지점을 이제 찍어주려고 하는데 꼭지점은 x축으로 2분의 5,
y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2분의 5, 2.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제1세분만을 부각해서 너무 부각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 꼭지점을 찍어요. 그 다음은 방향 찾아야 돼. 얘는 방향 어디로 가게? 오른쪽 아래. 맞아, 오른쪽 아래로 가지. 근데 이건 y축은 안 지나잖아.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그치? 근데 얘는 y축 안 지나니까 그냥 그려. y축 안 지나면 그냥 그려도 돼. 그냥 방향만 맞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 얘는 X축이랑 교점 안 돼요. 응, X축과의 교점은 잘 안 찾아. 우리가 Y축과의 교점을 찾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정의역치역을 구할 차례. 정의역치역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1이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이 정의역, 치역은 1 이상이 치역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두색으로 그린 것도 얘가 2,-1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x는 되려 2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2 이하여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돼요. 마지막 주황색 부분은 x가 지금 2분의 5,2가 꼭지점인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x가 2분의 5보다 오른쪽이니까 2분의 5 이상, 2보다 밑에 있으니까 y가 2 이하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정의역치역 찾을 때에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찾으면 정의역치역 찾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림만 볼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연습을 하고 가야겠다. 이거 집에서 하면 또 귀찮을 거니까 이거는 연습을 하자. 다는 아니고 이 중에 2개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걸로. 그려보는 데에 이의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1번이다. 좋아. 아, 2번, 3번 할걸. 왜? 아, 분수 나와서? 네. 대충 그려.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각각 이동을 하겠대. 근데 지금 이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뭘 쓰냐면 표준형을 써야 된단 말이야. 평행 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표준형이 필요하거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주어진 애들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를 x의 개수로 묶어준 거. 그렇게 되면 루트 안이 마이너스 2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친구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그랬어. 그럼 이 친구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로 묶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x축으로 a만큼 이동을 하면 이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을 거 아니야. x축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원래 플러스 1은 원래 있었던 거고 y축으로 b만큼 더 가니까 플러스 b가 더 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뭐랑 똑같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비교하기 좋을 것 같죠?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사가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똑같아야 하니까 잘 보니까 여기 x 오른쪽에 있는 것끼리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a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루트 밖에 있는 숫자끼리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 2개 더하는 게 목표야. 그럼 답은 마사겠지.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표준형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바로 넘기고 다음 걸로 가자. 정의역, 치역. 그때도 여기서 막혔었단 말이야. 유리함수에서는. 얘가 좀 더 나아. 정근선이 없어 그래도. 근데 얘가 정근선이 없어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얘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 다양성은 유리함수가 더 많아서 앞으로 유리함수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나오긴 할 거예요. 내신 때릴 때.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역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자, y는 루트 안에 x의 개수인 마삼으로 묶는 건 이제 기본 표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삼으로 묶으면 x-2로 묶였어.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꼭지점을 찍자. 근데 꼭지점이 2,-1이기 때문에 2,-1에 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에 0을 넣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x에 0을 넣어봤더니 루트형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루트형 마이너스 1은 얼추
1.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얘가 1. 얼마 얼마, 즉 y가 1과 2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마치 왼쪽 위로 가는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대충 지나가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의 무리함수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 친구 x값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겠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2까지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는 거라서 지워버릴게요. 이건 안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대. 이때 치역을 구하라는 것은 y값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y값이 어디가 되는지를 보면 x가 2일 때는 집어넣지 않아도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보면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2가 나와요. 잘 그렸네. 이거 매우 잘 그렸네요. 여기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이 함수가 있기 때문에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엄청 간단하지. 근데 치역 쓰는 거니까 물론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쓰겠죠? y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 맞게끔 그림만 잘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치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의역 구하는 건데 이게 그때도 어려웠었거든. 이거 한번 해보자. 221번. 자, 이것도 그냥 설명만 하고 바로 넘길 건데, 자, 이거는 지금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다면 ABC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근데 이것도 만들어주는데 저번에 유리함수로 내가 한번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문제에 주어진 식이 너무 꽂히면 안 된다.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건 일반형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프는 무조건 표준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그래프에 집중을 해서 이 친구가 표준형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볼 거야. 자, 그럼 여기 지금 꼭지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얘가 지나고 있는 또 다른 점이 어디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꼭지점은 마이너스 2,1이다. 라는 특수한 점이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0,-1이라는 일반적인 정보. 자, 그럼 당연히 먼저 쓰는 거는 꼭지점을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루트 바깥의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정보가 있거든. 오른쪽 아래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있었을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2로 알 수 있는 건 여기에 x 플러스 2가 있었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1이다 라고 하는 건 루트 바깥에 플러스 1이 있었다 라는 정보이기 때문에, 즉 여기 앞에 뭘로 묶여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A로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나온 정보가 이거다. 그래서 0,-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A는 자동으로 2가 되겠다.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나는 지금 표준형으로 구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일반형이니까 이거 일반형으로 돌려줘야 돼. 엄청 간단해. 2만 분배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 그럼 A, B, C는 각각 2, 4, 1 끝이에요. 이거 엄청 간단한 거라서 얘는 패스하고 이 친구를 하자. 이 친구가 조금 어려운 아이이기 때문에 왜 풀려있어 이거. 근데 풀려있어. 얘가 제일 어려운 건데. 기억 안 나요. 자, 여기서는 어렵다기보다 아까 유리함수랑 거의 똑같아.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얘가 무리함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꺾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무리함수 그래프가 어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려고 하는데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자, 표준형으로 만들면 y는 루트 안에를 x의 궤도로 묶어.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가 생겨요. 자, 그럼 이 친구인 거를 안 상태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주면 얘가 2,0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그래프가 되면서 2,0을 꼭지점을 가지는데 지금 루트 안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왼쪽이요. 왼쪽 1로 가야 돼. 근데 x에 0 넣어보니까 2가 나오네. 그래서 얘가 0,2를 지나는 왼쪽으로 가는 함수구나.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릴게요. 이유가 있어서. 너무 작아 이거.
어떤 느낌으로 그릴 거냐면 하나, 둘, 하나, 그래서 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0,2를 지나는 무리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무리함수가 있었다라는 걸 좀 크게 그린 거야, 일부러.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위치 관계를 보면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얘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양발을 꺼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걸 거 아니야. 네. 근데 얘가 K에 따라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해요. 자, 근데 얘가 위치 관계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날 때랑 한 점에서 만날 때랑 만나지 않을 때랑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거를 먼저 볼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아래에다가 직선을 만들게 되면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 그치? 내가 직선이 아래에 있으면 얘가 언젠간 만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면 이 직선이 얘가 여기 굽은 부분 위가 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내려와. 쭉 내려오다가 탁 걸치는 순간에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이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치?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날 때까지, 이 컴마를 지날 때까지 두 점이었다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몇 개에서 만나? 걸치는 거기가. 그치, 여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렇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찾는 순간은 뭐냐면, 그럼 결국 뭘 찾아야 하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찾아주려면,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렇게 찾아야 돼.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까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었을 거고, 근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보다는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다가 어디까지냐면 정확히 이 컴마형을 지나는 순간까지예요. 그래서 아이고 휘었네. 휘긴 했는데요. 그냥 봐주시면 돼요. 얘가 이 컴마형을 지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끼어 있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여기서 얘는 포함을 하면 안 돼. 얘를 포함하면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서 얘는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때 이 K 역할은 뭐냐면 이 K 역할은 Y절편이야. 네. 즉, 이 직선이 여기서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가 관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좀 간단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점인지를 얘를 몰라.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친구는 지금 이 컴마형을 지나야 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컴마형을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근데 이 컴마형 대입하면 K가 얼마야? 여기. 고마워요. 2? K가 2잖아.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그랬거든요. 0,2 지나가게끔. 그래서 얘가 여기다 2,0을 넣으면 딱 0,2가 되는 순간이라서 얘가 K가 2일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K가 2일 때보다 조금 커지다가 딱 이 순간이 되기 전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찾아줘야 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찾아줘야 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무리함수랑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유리함수 때 했던 거랑 똑같아. 만난다. 보자마자 연립하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루트 4-2x인 무리함수가 주어진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유리함수, 이거 뭐야? 1차 함수를 연립을 해서 x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x를 찾게 되면 제곱을 해야 되겠다. 좌변을 제곱하면 4-2x, 우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거 한쪽으로 모을게. 우변으로 모아주면 x제곱 플러스 2-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그럼 이거 2로 묶을 수 있어. 이거 2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판별식 써야 되겠다. 지금 내가 구하는 거 언제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구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가지고 K제곱 아니에요? 어디였지? K제곱 아니에요? 이거 맞네. 이거 뭐구나.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게 되면 가운데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돼. 근데 이 친구가 0이 되는 순간이 지금 필요한 거라서 얘가 0이 되게 만들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어딘지 찾으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찾으려고 식을 세웠더니
2분의 5가 나오게 되는데 그 2분의 5가 어디냐면 여기 y절편. 여기 y절편이 2분의 5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계속 한 점이었다가 이 2,0을 지나던 k가 2인 순간부터 2분의 5가 되기 전까지, 왜냐면 2분의 5가 되면 한 점이니까.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2 이상 2분의 5 미만이에요. 이거 보면 쉬워져. 이거 하나 구하면. 왜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까 언제라고 그랬냐면 일단 K가 정확하게 2분의 5인 순간에 한 점에서 만나. 방금 찾았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어디냐면 얘가 정확하게 K가 2일 때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무조건 한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K가 2보다 작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대략 y절편이 더 커져서 K가 2분의 5보다 커져야 만나지 않겠죠. 얘를 등지고 완전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면 돼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것만 찾아주게 되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거야. 뭘 구하면 되냐면 얘가 지나는 게 첫 번째 정확하게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과 그리고 정확하게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만 찾아주면 돼. 이 두 군데만 찾으면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구역에 나뉘어지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 순간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여기가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가 안 만나죠. 구역이 정말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거든. 이것만 고려하면 돼. 근데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랑 생각보다 연습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잘 안 되면 소연이 있을 때 같이 한번 더 하는 걸로. 최종 두 개 남긴 했는데 근데 역함수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정말 구하고 끝이야. 근데 정말 구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구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 얘는 정의역을 같이 써줘야 돼.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함수라는 사실은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2차함수가 된다라는 건 알지만 2차함수와는 다르게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어서 근데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정의역 지역을 판단해요. 표정을 바꾸긴 했는데 이거 바꾸게 되면 x-2분의 1로 묶이고 플러스 1이야. 그럼 이 순간 얘가 정의역 측이 바로 나와. 정의역은 x가 어때야 돼? 0보다 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치역이? 치역이 1보다 커야 1보다 다 커. 크거나 같아야 해. 맞아. 1 이상이라 해. 1 이상이어야 돼. 자, 이걸 쌓은 다음에 이제 역함수 만들 건데, 역함수 만드는 거 우리 이미 안다? 역함수 만들 때는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 그래서 y 자리에 x가 들어가고, x 자리에 y가 들어가. 자, 이 상태로 정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첫 번째, 루트는 무조건 혼자 있어야 돼. 제곱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 1을 x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양면을 제곱해주면 돼요. 양면을 제곱하면 4y-2가 이거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넘깁니다. 그러면 4y가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이제 4로 나누기만 하면 y가 나오죠. 와. 네, 끝이 아니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역을 따져야 되는데, 봐봐. 근데 원래 정의역이 x가 2분의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인데 치역이었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x, y 역할이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y 역할이었던 애가 여기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친구를 x로 돌린 x가 1 이상일 때에만 취급을 한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급을 꼭 해줘야 돼요.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고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붙이면 바로 땡처리 되니까. 이렇게 그냥 정의역과 치역만 구하라고 하면은 주어진 거 구하고 그냥 정의역 치역만 구하고 그 뒤집으면 돼. 맞아. 이렇게 하고 뒤집으면 돼. 자 이제 마지막 거 하고 가자. 와. 8분만 남았다. 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역함수의 교점. 이건 저번에도 했어. 우리 역함수와의 교점은 결국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y는 x랑 교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이것들이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을 구할 때에는 y는 x와의 교점을 구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fx인 루트 x-2 플러스 2가 y는 x와 똑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우리 루트는 무조건 혼자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치, 2를 넘긴 상태로 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x-2는 얘를 제곱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한쪽으로 넘겨.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뭐 나오냐? 3이라는 거. 그치, 2랑 3이 나와. 근데 우리 얘기했지만 y는 xy 교점이기 때문에 xy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 친구는 2,2 이 친구가 3,3 그럼 거리는 당연히 루트 2. 그치,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엄청 같다는 걸. 그래서 무리식은 숙제를 마찬가지로 스텝 2까지만 태연이 그 숙제예요. 근데 이거 스텝 2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무리식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밖에 없어서 라이트 셋은 클리닉에 이어서 풀면 되는데 그것 좀 봐줄게.